오늘은 주역의 상경의 마지막 장인 중화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꾀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그리고 감꾀처럼 의미의 반전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8꾀의 특성으로 알고 있는 성품에서 이 중화의 꾀는 성품이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중화리의 꾀상을 살펴보면 위에도 불이고 겹쳐서 아래도 불인 상황을 말합니다. 불 두 개가 겹쳐 있으니 화를 꾀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불 두 개의 태양을 상징하며 정열과 왕성한 의욕을 의미합니다. 중화리의 꾀상을 살펴보면 곧고 바르게 마음을 가져야 이롭습니다. 가족이나 다정한 사람과 이별하거나 주거를 옮기게 되고 연한이나 물난리를 겪기가 쉽습니다. 여명은 미인이 많고 사치, 허영심이 많은 관계로 성격에 유의해야 합니다. 운세는 두 마음이 있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국이나 유순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면 만사가 잘 되어 나갑니다. 그렇지만 기뻐서 어쩔 바를 모르게 되면 행운을 놓치는 결과로 초래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큰 소망을 성취한 다음에 방심이나 오만불손한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초년은 일찍이 뜻을 이루고 재물도 모읍니다. 말년은 운이 쇠퇴하지만 현인을 만나 상의하면 순조롭게 여생을 지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신병으로 고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루어질 듯 하면서도 좌절되는 수가 있으니 성급히 굴지 말고 끝까지 노력과 투지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속이 비어있는 음효는 밖에 있는 양효에게 붙어야만 합니다. 릿괴는 불을 상징합니다. 불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자체로서 실체가 없습니다. 불은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붙어야만 산소와 급격히 결합하면서 빛과 열을 발생시킵니다. 불은 붙으면서 확산되어 갑니다. 우리말에 불이 붙는다는 표현은 역시 역의 언어를 가장 잘 표현한 말입니다. 불은 반드시 무엇인가에 붙어서만 존재합니다. 불은 생명이고 우리의 몸도 알고 보면 불입니다. 물질 대사의 모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떠남과 붙음으로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불이요 태양이고 밝음이고 운명입니다. 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리 정형 축빈 우길. 리는 생명의 근원이며 붙음의 꾀입니다. 1월이 하늘에 붙어 있고 백곡 초목이 모두 땅에 붙어 있으니 천지간에 생명이 가득합니다. 1월이 하늘에 붙어 있고 백곡 초목이 모두 땅에 붙어 있으니 천지간에 생명이 가득합니다. 붙음과 떨어짐은 하나로 순환합니다. 모든 존재는 붙어서 존재합니다. 붙어서 이롭고 붙어서 점을 치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붙어서 존재가 융합된 힘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인간을 찬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암소는 거대하고 힘이 셉니다. 우리 문명의 밝음은 암소를 기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덕성이 암소와 같이 길러질 때 우리 문명사회는 길합니다. 암소는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효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양효인데 리창연 경지무구. 맨 처음에 양효인데 발자국이 어지럽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솟아오르는 불길을 억누르고 진지한 삶의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허물을 없앨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효를 살펴보겠습니다. 황리원길. 중앙에 황색이 붙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길하다 그랬습니다. 육이는 유순하며 중정의 덕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황색은 중앙토의 색이며 중용의 미덕을 상징합니다. 황색에 붙는다는 것은 가장 적합한 자리에 붙어 아름답게 타오르고 있다는 생명의 환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중용이래야만 아름다움을 논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거나 못 미치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중용은 정적인 가운데가 아니라 공간적 중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절제하면서 새로움의 요소를 도입하는 동적 평형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동적 평형을 여기에서 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유기의 모습은 중정의 군자의 모습입니다. 유기의 행로에는 마땅함이 따르고 모든 사람이 그를 경외합니다. 하는 일마다 성취의 기쁨이 있습니다. 원길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양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측질이 불고부의가 즉대질지차흉. 해가 기우는데 붙는다. 붙는다는 것은 부착한다는 뜻입니다. 석양에 붙으면 결국 지고 맙니다.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쓰러짐은 쓰러짐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탄생입니다. 나의 삶의 궤적이 사라질 수 없는 불멸의 객관성을 획득하는 하나의 계기일 뿐입니다. 석양은 석양 나름대로 빼어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먼동의 신선함에 못지않은 화려한 황혼과 춤과 음악이 있습니다. 이때 나는 나의 쓰러짐을 노래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먼동의 신선함에 못지않은 화려한 황혼의 춤과 음악이 있습니다. 이때 나는 나의 쓰러짐을 노래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질그릇 창구를 두드리며 나의 삶을 흉상하며 향유의 마지막을 기려야 합니다. 이것을 고부이가라고 표현합니다. 네 번째 양효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려, 기래여, 부녀, 사여, 기여 그랬네요. 여기에서 여는 형용사나 부사의 3위로서 별 의미 없이 어조를 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말조사라고 하는데 지금 네 번째 효의 위치는 상하가 리의 밝음의 접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태양이 가라앉고 이어서 후에 태양이 솟아오르려고 하는 미묘한 시기를 말합니다. 구사는 양강하며 부중불정하고 그 성질이 강기조폭합니다. 도려, 기래여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돌연하다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태양이 솟아오를 때 도련이 끼어든다는 것인데 구사는 이미 상괴에 속해 있으므로 그 도련한 모습은 상괴의 중심축이며 음유한 군주인 육오를 도련이 협박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즉 정권이 바뀌는 틈을 타서 이렇게 반란의 시도로서 해석하는 것이 정의천과 주의의 입장이지만 이러한 해석의 밑바닥에는 송나라를 유지했던 간신배들에 대한 혐오감이 기본적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효를 살펴보죠. 출체, 타약, 척차약, 길. 여기서 체는 눈물이라는 뜻이고 타는 뺨에 눈물이 죽죽 흘러내리는 모습의 형용입니다. 척은 걱정하다란 뜻입니다. 차약은 비예롭게 단식하는 모습을 형용하는 말입니다. 유고는 음유하면서도 존유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가 정하지도 않고 학교에 응효가 없습니다. 더구나 부사와 상구의 양강에 끼어 있고 유고는 어디까지나 밝음을 뜻하는 리괴의 주체이며 명덕이입니다. 음하여 유순하고 중용의 미덕이 있습니다. 갑자기 구사와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지만
6.5는 진실로 눈물을 흘려가며 나라의 운명을 걱정합니다. 천하의 사람들보다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마침내 그의 눈물과 호소에 충신과 의사가 일어나 이 진실한 군주를 돕게 됩니다. 결국 길한 운수가 나라에 찾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양효인데요. 맨 꼭대기에 양효를 말합니다. 왕용 출정 유가 절수 획비 기추 무후. 밝음과 아름다움을 뜻하는 리괴의 최후 단계로서 상구는 양강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의 밝은 능력은 태양이 온 나라의 구석구석을 비추듯이 온 누리를 비춥니다. 명찰과 과단의 화신인 상구의 힘을 빌려 군주인 6.5는 그와 함께 출정에 나섭니다.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적의 세력을 정벌하러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정이라는 것은 야욕을 가지고 무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보국 안민의 바르게 함을 위해서만 허용될 뿐입니다. 여기에서 유가라는 것은 출정의 결과로서 좋은 소식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즉 승전을 했다는 뜻입니다. 승전의 결과로서 나라를 어지럽힌 괴수 한 명만을 목을 벨 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쫄병 대중을 추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괴수만을 처단하고 나머지는 방면하여 생업에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리괴의 문명의 모습입니다. 패자가 아닌 왕자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전쟁은 보국이지 살상이 아닙니다. 이런 나라에는 기운이 찾아옵니다. 말 그대로 무구, 허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역 창경의 마지막 장인 중화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